반갑습니다. 캠핑 메이커 정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새로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를 완료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으러 제가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식 중고차를 차주님께서 구매를 하셔서 캠핑카 개조를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이용해서 개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신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기본적으로 2,700만원, 2,500만원 중반선이 넘다 보니까 차 가격에 이제 캠핑카 개조 비용이 더해지면 가격적인 부담이 좀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중고차를 가지고 캠핑카 개조를 하게 되면 이제 차량 가격을 보통 조금 낮게는 1,000만원에서 많아도 한 1,600, 700선에서 차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캠핑카를 개조하시게 되면은 보통 3,400~500선이면은 캠핑카 개조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스타렉스 캠핑카를 개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번 차주님께서도 이제 스타렉스 차량을 먼저 중고로 구매를 하시고 나서 저희 캠핑 메이커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캠핑카 개조를 하셨어요. 이번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렉스 차량을 약 1,5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고요. 저희 쪽에서는 약 1,400만원 정도의 캠핑카 개조 비용이 추가가 됐어요. 총 다 해서 이제 1,500, 1,400, 총 2,9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채 3,000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요즘에 소나타 신형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스타렉스 캠핑카를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앞전 영상에서는 이제 고무나무를 이용해서 캠핑카 개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멀바우 나무를 이용해서 캠핑카 개조를 해봤어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크게 멀바우 원목, 고무나무 원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캠핑카 개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매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고무나무가 좋은지 멀바우 나무가 좋은지 어떤 나무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도 하시고 문의를 주세요. 그런데 이게 두 나무 자체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나무의 색감의 차이, 나무 느낌의 차이, 그리고 전체적인 톤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취향 차이가 제일 커요. 나무 자체는 두 개 다 하드우드 종류고 두 개 다 나무가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강도라든지 밀도, 나무의 성질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멀바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짙고 이렇게 젓갈색 톤의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나무 그 자체의 색감 자체 질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추럴한 느낌이고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오죠. 이거에 반해서 이제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밝아요. 색상 자체가 굉장히 화이트 톤이고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련되고 조금 깨끗하게 보이는데 약간 나무의 질감이 조금 나는 거는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원목 나무의 느낌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멀바우 원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나는 조금 깨끗하고 밝은 느낌을 하고 싶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앞전 영상인 고무나무 캠핑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은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들었으니까 이 멀바우 원목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멀바우 원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에 좀 자세히 한번 보이실까요? 지금 멀바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무 원목 자체가 되게 밀도가 탄탄해요. 밀도가 되게 탄탄하다는 말은 나무의 결속력이 좋고 나무가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이제 변형도 조금 적고 디테일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카 개조하는 많은 업체에서 이 멀바우 원목 이용해서 캠핑카 만드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멀바우 원목을 똑같이 사용했다고 해서 이 캠핑카 느낌이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무를 같은 걸 써도 이제 나무의 이제 후가공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캠핑카 완성되고 나서의 느낌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멀바우 원목을 친환경 소재의 원목을 이용해서 일단은 캠핑카 개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표면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위로 이제 표면에 원목 코팅과 원목 칠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칠이랑 코팅 작업도 전부 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원목을 가공할 때 이제 원 나무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고 이제 표면 평탄화 작업, 샌딩 작업이라고 하죠. 샌딩 작업을 하고 그 위로 칠을 입히고 코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에서 7차례 정도를 해야지 나무에 이제
결이 이제 고르게 되고요. 이제 이게 추후에도 오래 사용을 해도 나무에 변형이 없고 뒤틀림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이제 나무의 평탄화 작업에서부터 칠, 코팅, 마감 작업까지 최소 7번 정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캠핑카가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작을 하는 캠핑카는 제작 기간이 꽤 많이 걸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칠과 이제 평면 평탄화, 코팅 이런 작업이 최소 7번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칠을 입히고 말리고 건조를 시키고 또다시 코팅을 입히고 말리고 건조를 시키고 거기에 또다시 칠을 입히고 말리고 코팅을 입히고 말리고 여기에 평탄화 작업, 샌딩 작업을 계속해서 나무를 조금 더 튼튼하게 재련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 기간이 최소한 약 한 달 정도가 걸리게 되고 이제 지금 같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카 주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출고 이제 순번대로 출고 대기 순대로 이제 제작이 돼서 차량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캠핑카 내부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앞전 영상과 이 전 영상에 보면 제가 전기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하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또 전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에 대해 설명을 이미 많이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전기 설비를 항상 침상의 가장 좌측, 즉 운전석 뒤쪽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상에 모든 설비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 설비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제 뭐 내가 점검을 한다, 정비를 한다, 교체를 한다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요 전기 설비를 할 때 전기 설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장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텍사 제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차량 전기 작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장비들을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업체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각국에 다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성능이 굉장히 보증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요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2kg짜리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이제 45A짜리, 50A짜리 인산철 전용 충전기가 설치가 되었고요. 요 사이에는 이제 절체기가 설치가 된 걸 볼 수 있고, 요 뒤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기존의 200A 용량이 아니라 300A 용량의 인산철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용량의 여유가 있게 차량에서 캠핑카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조금 오늘 디테일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디테일한 걸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배선 작업을 할 때 그냥 배선을 그냥 외부로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수 호스를 전부 다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안쪽에 모든 배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물을 썩거나 뭐 캠핑을 하다 음식을 흘린다고 해도 이 피복 자체가 다 보호가 돼요. 그에 대해 조금 더 안전하게 캠핑카에서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혹여나 이제 캠핑카에서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상용 소화기를 설치를 했고, 그 옆으로는 워셔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셔액 통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옆에 마지막에 요 조그만 이 버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혹시 운전석에서 주유구가 안 열리거나 주유구에 고장이 생겼을 때는 이 레버를 당기면은 바깥 주유구가 열리거든요. 그냥 수동으로 주유구를 열고 닫는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장치들까지 저희가 다 해놨기 때문에 뭐 캠핑카 전기 설비에서 소화기, 워셔액, 주유 장치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안을 해서 설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DC-AC 컨트롤 패널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인버터, 냉장고, DC 전원, 뭐 LED 조명들, 그리고 여기 무정 히터 온도 조절기까지
모든 설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DC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볼테이지라고 하죠. 전압 표시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전압 표시계를 보고 내 캠핑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의 전압이 얼마 정도 남아있나,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 요거를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옆으로는 이제 220V 방수 소켓이 각각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시가 소켓과 요즘에 당연히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트폰 충전하고 뭐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관리할 수 있도록 USB-C가 소켓까지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 패널에서 모든 전기 장치와 이제 220V 전원 플러그, C가 잭, USB 플러그까지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누가 캠핑카를 사용한다고 해도 간단하게 유지랑 관리랑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기 설비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내부 인테리어와 내부 구조, 그리고 오늘은 내부의 설비가 어떻게 조금 디테일하게 됐는지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 몇 번 전기 설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영상을 촬영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내부의 인테리어가 조금 어떻게 됐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달라, 내부 구성이랑 구조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 내부 구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뭐 항상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 2열 공간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복도, 후방에는 침상형 평상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침상 공간의 양 벽면으로는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메인 제일 큰 공간인 이 침상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침상의 사이즈가 궁금하시겠죠? 일단 침상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서 요 끝, 이 폭의 넓이는 총 약 1250mm예요. 그리고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침상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요 끝에 보시면 침상이 이렇게 접이식 선반형으로 해가지고 침상 길이가 확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상에서 취침을 하거나 오침을 하거나 이제 주무셔야 될 때는 요 접이식 선반을 올려가지고 요 침상을 조금 확장해서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상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 끝에서 요 끝까지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900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키가 180이 넘는다, 내가 키가 조금 크다 해도 이 침상에 누워서 취침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눕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키 같은 경우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키가 170이고요. 몸무게는 한 58kg 정도라서 키가 막 크고 덩치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키랑 제 몸무게를 감안을 해서 이제 침상 공간에 제가 눕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침상에 한번 누워봤는데 제 키가 이제 17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기 접이식 선반형 침상 확장형까지는 다리가 안 잘려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내 키가 180이 넘는다, 내가 키가 조금 크다 하면은 저 침상 확장을 시켜서 누우면은 충분히 길게 넓게 쾌적하게 누울 수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애기가 지금 5살 난 애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기랑 요 침상에 이렇게 셋이 누우면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눕고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아이가 아직 어리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생활이 가능하고, 이제 부부 두 분이서 요 캠핑카를 이용해서 이제 캠핑을 즐기실 경우에는 전혀 좁지 않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차주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 쪽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에 이제 좀 차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쾌적하게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 일반 스타렉스 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요 침대 사이즈, 침상 사이즈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요 차고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차고가 높아지게 되면은 조금 더 차가 확장되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제 캠핑카 내부가 조금 더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캠핑카 조금 더 넓게 쓰고 싶거나 조금 더 큰 거를 쓰고 싶으면은 일반 스타렉스 차량이 아니라 이제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중고로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요즘에는 스타렉스 하이 리무진 차량이 신차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캠핑카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이제 침상 같은 경우에
이제 침상 요 내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수납함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납함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중앙 수납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이제 조수석 뒤쪽에 장통형 수납함이 있거든요. 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보면 이렇게 중앙 수납함은 하단 중앙 수납함, 상단 중앙 수납함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중앙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이가 약 300mm 정도가 되고요. 이 길이는 이제 1800 정도에서 나눠놨으니까 약 900 정도, 900 정도가 이제 길이가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안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카 타다 보면은 당연히 캠핑 용품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캠핑 용품이 좀 크거나 이불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납함에 수납을 하면 돼요. 이 중앙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하고 하단하고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각각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상단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요 상단 수납함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고 요 하단 수납함에도 문을 각각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캠핑카 어디에 앉아있던 간에 뭐 문을 각각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이 다 원목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약간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문이 세게 이렇게 쾅 닫힐까봐 저희가 이제 문이 슬로우하게 천천히 닫히라고 저희가 쇼바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닫힐 때도 이렇게 내가 그냥 탁 닫는다고 해도 문이 빠르게 쾅 닫히는 게 아니라 문이 스르륵 하고 천천히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기들이 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고 해도 이제 문이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우측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중앙 수납함하고 다르게 조금 길고 조금 길게 수납함이 제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중앙 수납함은 조금 크고 이제 무거운 짐을 실린다고 하면은 요 가장 우측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요 우측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낚싯대라든지 파라솔, 타프 혹은 뭐 캠핑 의자 같은 조금 길고 약실한 그런 캠핑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 쏙쏙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예, 가장 우측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짐을 꺼내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캠핑용 의자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수납을 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딱 넣잖아요. 여기에 딱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때는 위에서 넣어도 되고 여기 밑에 문에도 넣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위에서 넣든 밑에서 넣든 어디서 넣든 간단하게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제 여기 문에도 다 이게 슬로우 쇼바가 달려있기 때문에 문이 닫힐 때 안전하게 천천히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캠핑카 내부로 한번 들어와서 이제 벽면 수납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침상을 기준으로 이제 좌측과 우측 이렇게 양쪽에 벽면에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면 수납장이 조금 높이가 낮아요. 뭐 일부 업체에서는 벽면 수납장을 이 천장까지 다 해서 예, 벽면 수납장이 조금 넓고 조금 깊고 조금 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벽면 수납장을 창문 아래로 설치를 해서 이제 캠핑을 할 때 이제 요 창문은 창문대로 사용을 하고 벽면 수납장은 벽면 수납장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뒷타이어 바퀴 자리하고 여기 컵홀더 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벽면 수납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원래 여기 뒷타이어 바퀴랑 컵홀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는 크게 캠핑용 공간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원래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조금 캠핑카 내부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벽면 수납장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면 수납장을 창문 아래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창밖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 밑으로는 수납함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요 허니콤 블라인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까 해요. 뭐 허니콤 블라인드가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다양하게 설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일단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채택해서 설치를 했어요. 이제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밑에서 위로 허니콤 블라인드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보통 이제 비치잖아요. 비치면은 무조건 허니콤 블라인드를 밑에서 위로 끝까지 다 올려야지만 해가 가려지게 돼요. 그런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쓰는 허니콤 블라인드랑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위에서 많이 비칠 때는 이게 끝까지 내려야 되지만 이제 해가 많이 안 비칠 경우에는 이제 해가 비치는 것만큼만 조절해서 내리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또 저희 업체 허니콤 블라인드 보면서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조금 위아래 균형이 조금 안 맞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희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 사이즈에 딱 맞게, 오히려 창문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크게 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문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해는 완벽하게 다 가려져요. 그리고 이 창문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창문을 열고 닫는 스타렉스용 창문 열고 닫는 이게 있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창문을 열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일부 업체에서는 이 허니콤 블라인드 만들 때 이 창문 열고 닫는 걸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 놓아요. 재단해서 잘라 놓기 때문에 이게 딱딱 맞게 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잘라 놓으면은 요 사이로 해가 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로 해가 들어오는 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이게 균형이 조금 살짝 안 맞는다고 해도 해가 100% 다 가려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는 여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창문보다 약간 크게 이 D필러랑 이제 C필러 요 사이 공간에 딱 떨어지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장점이 또 있고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차주인들 따라 취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특징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감안해서 저희 허니콤 블라인드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 벽면 수납장을 한번 또 자세히 조금 볼게요. 요 벽면 수납장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뒷타이어 바퀴 커버하고 이제 컵홀더 자리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수납함이 그렇게 넓고 깊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을 여기에 딱 보관을 한다 치고요. 여기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헤어드라이어, 요즘에 조그만 미니 커피포트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내가 캠핑카에 쓰는 조그마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 여기 간단하게 수납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각각 공간을 나뉘어서 제작을 했고 요 밑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벽면 수납장을 제작을 해놨거든요. 이제 일부 캠핑카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TV를 설치하면 당연히 뭐 리모컨이 있겠죠. 리모컨이라든지 뭐 핸드폰 충전기 이런 거 같은 조그마한 제품도 있잖아요. 여기 간단하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 이제 캠핑카를 이제 주행을 끝나고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차를 했을 경우에 요 위에 요 벽면 수납장 상단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들을 간단하게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제품이 간단하게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에 얕게 이제 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유용하고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좌측, 그러니까 운전석 뒤쪽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전기 컨트롤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벽면 수납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측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접이식 선반형 테이블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접이식 선반형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내가 혼자서 뭐 낚시를 하거나 혼자서 차박을 할 때 간단하게 혼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막 굳이 큰 상을 펼쳐서 먹는 것보다는 이런 조그만한 테이블 간단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내가 식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캠핑카에서 책을 간단하게 읽고 싶다 그럴 때 여기서 독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뭐 내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뭐 볼일을 본다고 할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되고 뭐 노트북도 쓰고
다양하게 요 작은 미니 테이블 이용해서 캠핑카 내부에서 혼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유용하게 쓰여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내가 사용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접이식 3번형 테이블 옆에는 아까 전에 좌측에 있는 벽면 수납장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내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고 뭐 태블릿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여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책을 읽을 때 필요한 이제 독서 서적 같은 경우를 여기에 간단하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좌측에 있던 벽면 수납장이랑 동일하게 우측 벽면 수납장도 위에 공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주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TV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TV는 설치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TV 브라켓만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드린 TV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 관절이 되어 있는 브라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카 내부에서도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트렁크 밖에서 TV를 볼 때에는 이렇게 관절을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밖에서도 보고 캠핑카 안에서도 보고 이제 저쪽 바깥에도 볼 수도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특수하게 저희가 스타렉스용으로 TV용 브라켓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캠핑카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되게 간단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요번에 제작된 저희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맥스팬이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맥스팬 같은 경우에 뭐 맥스팬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맥스팬을 설치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제 솔직히 맥스팬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환기를 내부 환기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요게 맥스팬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서 열면은 이제 여름철에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요 맥스팬이 돌면은 이제 선풍기 역할을 조금 해요. 내부에서 선풍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맥스팬을 켰을 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이 팬이 돌면서 조금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요 맥스팬을 켜면은 이제 내부에 조금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 이 내부에서 무시동 히터를 켰을 경우에 내부 공기가 따뜻해져 있는 상태에서 환기를 하고 싶다 할 때 따뜻한 공기는 유지를 하면서 내부의 환기를 조금 시킬 수 있는 게 요 맥스팬의 장점이에요. 그렇긴 한데 요 맥스팬이 이게 환기가 100%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무래도 내부의 공기는 유지를 하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환기가 막 쑥쑥 잘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내부의 공기가 유지가 되는 역할도 하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풍기가 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도 있긴 한데, 요 맥스팬을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스팬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정도의 비용에 이제 가치가 있냐 그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설치를 하면 되고,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차주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작을 한 요 주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 침상하고 주방 사이에 여기 복도가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복도에 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차량을 탑승할 때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주방 공간을 사용한다고 쳐도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서 이쪽에 조그맣게 주방 싱크볼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주방 싱크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앉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뭐 냉장고도 열어서 쓰고, 냉동실도 열어서 쓰고, 뭐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열어서 내부를 쓰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복도를 꼭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바닥을 다 뜯어내고 여기 바닥에 새로 강화마루를 깔고요. 이제 강화마루를 깔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침상을 설치하고 주방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내부에 있어도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냉장고를 조금 큰 거를 설치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 용량이 98리터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냉장고 용량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냉동실이 있고요. 아래로 냉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캠핑카 타고 캠핑 다니면 기본적으로 고기랑 술은 안 빠지잖아요. 이제 고기랑 술 같은 경우에 당연히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겠죠. 특히나 지금 같은 여름철에, 더운 여름철에는 고기를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지 고기가 안 상하고 조금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를 설치할 때 작은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큰 냉장고가 설치가 돼야지 이제 냉동실에 보관할 걸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냉장실에 보관을 할 거는 이렇게 냉장실에 보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냉장고는 보시면 차량용 냉장고거든요. 캠핑카 전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 DC 컴프레셔가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냉장고가 용량이 크다고 해도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요 냉장고만 만약에 구동을 한다고 쳤을 때는 약 12일 정도가 구동이 가능할 정도로 소비 전력이 낮아서 이제 캠핑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요 냉장고의 옆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수납장을 조그맣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요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신발을 보관을 하는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잡지라든지 뭐 주방용품 그런 거를 수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설치를 해놨는데, 요 주방 수납함은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캠핑카 내부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요번에 제작되어 있는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차주님께서 의뢰를 할 때 자기는 주방 수납한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상단에 설치를 하고, 요 밑으로는 서랍형 주방 수납함을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요것도 물론 저희가 멀버를 가지고 맞춤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캠핑카를 물론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뭐 일부 부분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캠핑카 개조를 의뢰할 때 사전에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차주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커스텀 주문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이 어떻게 해달라 하는 거에 따라서 다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께서 나만의 캠핑카를 가지고 싶다 하실 때 조금 더 만족스럽게 캠핑카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 서랍형 주방 수납함 밑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요 주방 수납함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방 수납함이 이렇게 서랍형 주방 수납함도 있고, 요 아래로 이제 일반 우리 주방 수납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주방 수납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의 가장 좌측 지금 운전석 뒤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주방 개수대를 주방 싱크볼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요 주방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원형 싱크볼이 있고 사각형 싱크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 원형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싱크볼이고, 혹시 나는 조금 더 넓은 싱크볼이 갖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사각형 싱크볼, 도메스틱 싱크볼이라고 하거든요. 도메스틱 싱크볼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요 싱크볼이 원형이냐 사각형이나 이 크기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내가 사각을 원한다고 하면 사각을 설치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저렴하게 기본형으로 원형을 설치하고 싶으면 원형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차주님께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주방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 모터를 따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주방 싱크볼 밑으로 저희가 전용 모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물 수압 보면은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되게 수압이 좋아요. 그래서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던가 뭐 야채 채소를 씻는다던가 주방 도구를 설치할 때 이제 주방에서 뭐 다양하게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요 주방 싱크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 주방 싱크볼 앞에는 뭐 간단하게 도마나 조미료, 양념장 같은 거 이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싱크볼 앞에도 저희가 수납함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이 이제 차량 캠핑카 가장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주방을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운전을 할 때에는 주방을 뒤로 움직여 가지고요, 이렇게 운전석의 공간을 확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운전석 이렇게 옮기고 뭐 의자도 이렇게 젖혀 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이제 편하게 각도도 조절하고 의자 위치도 조절해서 운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주방 싱크볼 밑에 보시면 이제 물탱크가 있어요. 청수통이랑 오스통이 있는데 청오스통을 각각 10m 용량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이제 청오스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편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약수통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여기에 전용 모터랑 수압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간편하게 싱크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요 밖에서 조금 내가 요리를 하거나 이제 주방 일을 할 때 선반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런 거 하나 설치를 해드려 놨어요. 그리고 요 주방 싱크볼 밑으로는 저희가 이제 야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요 야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캠핑카 타고 이제 캠핑장에 가서 야외에서 내가 바베큐를 먹던가 뭐 야외 식사를 할 때 요 테이블을 간단하게 펼쳐 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쫓겨나게 조그만한 요 미니 의자도 하나 제작을 해놨거든요. 요 의자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뭐 맥주도 먹고 뭐 약간 소주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요 길이가 거의 1m 가까이 되거든요. 요 길이가 1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캠핑 나가서 한 5명 정도까지도 최대 요 테이블 이용해서 식사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음주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 싱크볼 밑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할 때에만 간단하게 서랍식으로 꺼내서 쓰면 되고, 내가 사용을 다 끝낸 뒤에는 요 테이블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꺼내서 쓰고 간단하게 다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사이즈 캠핑카에 대해서 조금 짧게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서서 뭐 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 설비, 이제 내부 장치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캠핑 메이커 전 팀장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캠핑 메이커 공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영상이 미흡하다,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조금 자세히 영상을 찍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캠핑 메이커 채널을 구독이랑 좋아요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이나 메시지로 저한테 이런 영상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캠핑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